교감님께서 설법을 하시겠습니다. 중자 경례. 반갑습니다. 많이 추운데 감기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감기 들어서 몇 사람 골골골하고 두문불출하고 목소리가 잠기고 저도 약간 그게 있나 봐요. 목이 계속 잠기던데 어쨌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당에는 이제 원로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실 때마다 일요일날마다 반갑고 설레고 너무 기쁩니다. 이제 온전한 이 육신을 잘 챙겨서 보존해서 오시는 그 발걸음과 마음에 늘 경배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나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은 나를 돌아보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곳 마산교당에 부임한 지가 아마 오늘이 제가 마지막 법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건 다음 주에는 우리 교감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교회 보고, 그 다음에는 1월 첫째 주에는 2임 인사가 있어서 2임 법회를 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이제 함께 저희들이 인사를 할 것 같고요. 이게 저 혼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이 시간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 한번 더 되돌아보고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고자 나를 돌아보며 했습니다. 그동안 마산교당에 부임해서 함께한 시간이 2년이 꽉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꽉 채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한 20일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동안에 많이 행복했고 감사했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정말 이곳에서 많이 느끼고 배운 것은 제가 어른이 되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난번 수산교관님께서도 그러셨죠. 당신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패기로 공부를 했고 이곳 마산교당에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한 공부는 그야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공부를 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보자교무를 통해서 부교무를 거쳐서 계룡교당의 6년의 주임, 이곳에서 초보 6년을 지내고 난 뒤에 이곳에 대마산교당의 주임 교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과 소질과 많은 것들이 또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그거를 뒷받침해 준 건 함께한 교모님들, 그리고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꼴봐주는 우리 원로 어른들, 또 교도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충분히 성숙하고 철이 들어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문적인 전무 출신이고 출가를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신앙심과 신심은 어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신심만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오롯하게 수행하고 공부하고 일관된 이 정성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교도님들한테서 배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교도님 원로 어른들 비롯해서 이 마산교당의 교도님들을 뵈면서 그 부분들은 제가 많이 배운 거예요. 그야말로 이건 그냥 말이 아니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철든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일깨워 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은혜를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불교 마산교당에서 교화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저에게는 큰 감사한 2년 동안이었습니다. 짧게 가는 것 같죠?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이 아니었다면 제가 철들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다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여기에서 함께 사랑받았고 또 키웠던 그 역량을 발휘하면 좀 더 훌륭한 교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께서 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셨죠? 네, 주셨죠? 예, 잘하리라 생각하시죠? 네,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산교당에서 그렇게 배웠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산교당에서 그렇게 배웠나? 대마산교당에서 살았
잘하는데 이거밖에 못하나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친정 욕먹이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교당에는 우리가 문화교화라든지 또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해야 할 교화의 방향이라든지 중점 정책이라든지 교화의 어떤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기 오시는 교감님이나 또는 교모님들께서 또 교도님들과 합심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지만 아직도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당면한 과제들도 많이 있고 뒤로 미뤄야 할 일도 있고 또 급하게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화, 교육, 자선 이 지역 사회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 교당이 마산교당이 빛날 그 이름을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할 일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봐도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북이 저렇게 우리가 남과 북의 수장들이 대통령들이 또는 그 대표들이 이렇게 서로 넘나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을까만은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세상은 빠르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것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다시 살펴봐야 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상황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무엇이 악인지 혹은 무엇이 선인지 이러한 것들을 분간할 겨를도 없이 정말 빠르게 변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어찌다행 이 공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인연이 되었고 법을 만났기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시비예와 대수유무가 무엇인지 또 불생불멸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또한 인과 이치 따라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 이 생은 정말 복받았고 로또에 당첨이 된 그런 듯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 종교인들이 더욱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사명감을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이 변하는 만큼 우리들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기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기질이 뭐 느리거나 뭘 이렇게 혼자 생각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과 사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떤 그 부자유한 것들도 있고 또 성숙되지 못한 부분도 참으로 저에게는 많은 기질적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와서 더욱더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한 마음공부, 속 깊은 마음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밖으로 향했던 내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어제도 우리 훈련을 하면서 그 훈련 중간에 제가 법회 준비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훈련을 이번에는 오로지 지금 마음공부대학에서는 훈련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역할극을 하면서 마음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거 나중에 전체 뭐 서로 감정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 거기는 막 이렇게 다른 역할을 하면서 자기 화났던 분노나 이런 것들도 표출을 하는 가운데 뭐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자기가 받았던 어떤 감정들을 쏟아붓거나 대신 이렇게 해보는데 거기에서 그래요. 제가 뭐 그런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는 욕을 안 해봤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욕을 안 해볼 수 있냐. 근데 저는 욕을 안 해봤어요. 어려서부터. 친구들하고 싸움도 안 해봤고 욕을 안 해봤어. 근데 욕을 해본 기억이 없는데 내가 어저께 누가 이렇게 그 연극을 하는데 제가 밖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누가 이제 다른 사람이 하던
말을 무슨 새끼 이렇게 하는 것을 막 역할을 하는 거를 보면서 그 말도 들었어요. 그랬더니 교문이 은근 살짝 욕하네 그러는 거예요. 이때 돼서 욕을 하네. 그래서 맞아요. 전 욕을 안 해봤더니 어떻게 욕을 안 해봤어요. 근데 욕을 안 해봤습니다. 할 기회도 없었고 모르겠어요. 욕을 전혀 안 했고 친구하고 싸움을 안 했고 평생 저는 한쪽에서 가만히 한쪽이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살짝 웃는 사람이었대요. 초등학교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정명숙 하면 항상 조용히 앉아서 살짝 웃음만 띄고 있는 그것만 연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저는 활동을 하거나 활발하게 움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지금 마음공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발달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도덕적이고 늘 얘기하지만 윤리적이고 또 상황을 봐서 이것이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참아야 되고 또한 남은 참고 다른 사람에게 좋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가운데 나는 참는 거예요. 이렇게 참아. 그러면서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항상 참고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기 싫어라고 말하고 싶은데 뭐예요? 하기 싫어하면 뭐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겠지?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거야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닌 척하고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눌러놓는다. 여석악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밖으로 향했던 마음을 어디로? 내 안으로. 내 마음으로 실제 공부를 하는 계기가 이곳 마상교당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한 원인을 누구한테? 가족이나 타인이나 환경이나 시대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종교도 많고 여러 수련단체도 많고 각기 신앙처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빌고 있습니다. 종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정말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속 깊은 마음 공부가 정말 답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을 하셨고 또 대종사님께서는 용심법, 은혜를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분들은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미 극락이고 이미 이 자리가 천국이다.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곳이 아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잘 사용하면 그곳이 천국이고 극락이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도한다 이랬어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개척한다가 아니고 이미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야 하는 거 밖이 아닌 안으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마음 공부고 자성의 쟁의계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공부가요. 현재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밴드의 어느 교수님께서 그 세바시라는 15분짜리 영상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심리학 우리나라 제1간의 심리학 상담자가 이 영상을 했는데 우리 마음 공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번 영상.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론이나 학설이나 이런 걸 동원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한테 아주 깊이 접하고 대기업의 오너 회장이 1명 정도는 1대1로 깊이 심리학 또 제 시간에 또 제 시간에 많은 부분은 사실은 고문을 당한
당하고 나서 지금 생존해 있는 고문 피해자, 고문 생존자들, 또 광주의 5.18 피해자 선생님들, 자살 행렬 속에 있는 해고 노동자들, 세월호 유가족들, 세월호의 민간 잠수사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재난 현장에서 그 피해자들 속마음을 듣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요, 병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자로 찾아온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누구보다도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부터 우리 사회에서 아주 가장 낮은 단계에 패대기 쳐진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람을 앞에서도 봤지만 뒤에서도 봤고 위에서도 봤지만 밑에서도 봤고 측면에서도 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론이나 다른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를 동원하지 않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왔어요. 우리 시대에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치유는 어떤 거냐면요.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사한테 의지 않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가 저는 제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사회는 상처가 너무 많고요.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가야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일상을 제대로 영위하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밥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상상 가끔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일상이요, 최소한 하루에 2번 이상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 집 앞에서 길게 줄을 서면서 내 허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 행동을 반복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는 내 삶을 조용하게 살 수도 없고 내 일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집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조리사만큼 요리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집밥을 해서 내 허기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집밥이라는 것은요, 요리사가 해주는 요리는 평생 안 먹어도 별 지장이 없는데 집밥은 오래 못 먹으면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기까지 해요.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집밥 같은 그런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을 잘 우리가 내 일상을 영위하면서 통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집밥처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심리학, 제가 스스로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적정심리학, 적정한 심리학.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적정심리학의 핵심을 말해드리자면요, 공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애기에 기대하고 들었는데 뭐 그거 혹시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감이요, 그냥 뭐 이렇게 참고 끄덕이면서 들어주는 거, 이런 거 공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공감 아니고요. 그런 거는 감정 노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사람 얘기를 들어줄 수 없어요. 언젠가 폭발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냥 꾹꾹 참고 듣다 보면 나도 망가져요. 적정심리학에서 제가 말하는 공감이라는 거는요, 오늘 제목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사람 마음은 항상 옳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공감이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부모하고 갈등이 늘 많았어요. 심했어요. 그래서 얘가 밤에도 집에를 잘 안 들어가고 집을 못 들어가고 밤에도 한 2-3시간을 집 주변을 계속 배회하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이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얘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요. 나 지금 집 주변인데 지금 3시간째 이러고 있다?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 지금 웬 청승이냐? 집에 들어가 병신아. 그런데요. 걔 말투예요.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산소가 부족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매연이 확 들어오는 느낌 같은 걸 것 같아요. 그쵸? 얘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전화했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내 편이 필요해서 전화를 한 거죠. 이럴 때 산소 공급 같은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너 지금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
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가 산소 같은 얘기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네가 지금 이 시간까지 집에 못 들어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네 마음은 알아. 뭔가 이유가 있어. 너 오라. 네 마음은 오라. 이런 무조건적인 지지인 거죠. 이런 것이 산소 공급 같은 얘기인 거죠. 이 말을 들으면은요, 이 고등학교 아이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심하게 되죠. 안심하게 되죠. 예. 그래서 네가 배회하고 있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주는 말은요, 얘를 계속 집 밖을 배회하게 만드는 말이 아닌 거죠. 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잘못된 애라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안심을 하게 해서 걔가 조금 있으면요, 집에 들어가죠. 10중 8구 그날 집에 들어갑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네가 옳다 자꾸 이렇게 지지하고 공감해주면 그러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좀 따끔하고 좀 쓴력 같은 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그거는 무지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 표면적인 말 그 자체를 그 메시지에 핵심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내포하고 있는 그 정서, 어떤 그 전제가 되는 생각, 이것을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느껴요. 그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확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아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옆에서 그러고 있을 때 네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요, 내가 그냥 계속 앞으로 이렇게 배회하고 다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정신병자 돼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뭐 삐뚤어져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 이런 확인을 받는 거죠. 이런 비난 없이 자기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의 존재에 의지해서 사람은 자기 불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 불안이 떨어지고 안심하게 되면요, 그때 사람은 가장 합리적으로 돼요. 가장 객관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명징해지는 거죠.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얘도 17살 난 이 남학생도 그러면서 배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추운 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나는. 내가 무슨 이게 분상이냐.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자기가 배회하면서도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집을 나오고 집을 못 들어갈 때는 자기가 아는 자기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왜 이런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인 거죠. 사람인 거죠. 그런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타인들이 무게를 실어서 네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나도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런 확인이 필요한 거죠. 지금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그런 고민 같은 거 안 할 거야. 그런 망설임 같은 거 없이 그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있는데 그런 사람도 이런 갈등을 합니다. 예, 전혀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하는 사람도 이런 갈등을 하는 게 사람이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걸 알면 우리가 네가 옳다라는 말을 망설이지 않고 마음껏 해줄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코스프레가 아니고 온 체중을 실어서 하는 진짜 공감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공감은 사람 목숨도 살립니다. 예,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반복적으로 경험한 그런 일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또 염려가 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 죽고 싶어요. 이래도 네가 옳다 해줘도 되나요? 할 수 있나요? 때로는 누가 너무 미워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다 불살라버리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때도 옳다고 해줘야 되나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저 너무 죽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군요. 죽고 싶구나. 당신 지금 죽고 싶구나. 당신 지금 죽고 싶을 만큼 무기력했구나. 무기력하구나. 죽고 싶을 만큼 지금 지치고 탈진했나 보구나. 뭔가 이유가 있었나 보구나. 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나 누구가 너무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옳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네가 그렇게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억울하구나.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네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그 다음부터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팔짝팔짝 뛸 만큼 화가 나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쳐 떨어졌는지, 내 처지가 어떤지, 제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걸 그때부터 막 얘기하기 시작하지요. 그 얘기를 듣고 하고 하다 보면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라디오에 왜 주파수 안 맞을 때 보면 막 이렇게 치익치익 막 잡음이 들리잖아요. 그러다 주파수가 이렇게 맞아가면요. 잡음이 없어지고 소리가 또렷해지지요. 주파수가 맞으면은요. 주파수 맞추려고 막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도 뚝 떨어지지요. 사람도 맞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뭐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너 무슨 마음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네 마음은 옳겠지.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듣다 보면 서로 주파수가 맞기 시작하고 서로 소리가 명징해지고 잡음이 안 들리고 에너지 소모가 없어지죠. 그 상황에서요. 사람은 뜻밖의 까닭 없는 위로를 받고요. 네, 까닭 없이 그래도 내가 좀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까닭 없이 다시 들고요. 그게 사람 마음이고 그것이 당신은 옳다. 그런 무게를 온 체중을 다 실어서 하는 공감의 힘인 거죠. 얼마 전에요. 그 한 수년 전에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떤 엄마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엄마가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데 아침에 직장을 나가려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뭐 특별한 아이를 연상할 만한 상황이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울음이 나온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눈물이 가려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못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도록 눈물이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울게 되니까 너무 이제 급하고 겁이 나서 응급실로 왔어요. 오후쯤 됐어요. 오후가 됐는데도 응급실에 갔는데도 호흡도 어떻게 하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내가 이게 서서히 미쳐가는구나. 그런 공포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오후 늦게 만났어요. 하루 종일 울고 있으니까 뭐 정신도 없고 지치고 막 그런 상태였죠.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제가 점점 미친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잃은 아이를 그냥 평상 철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철수 엄마한테. 철수를 잃었는데 철수 엄마가 괜찮으면 그게 엄마예요? 철수가 지금 없는데 철수 엄마가 지금 잘 지내면 그게 미친 거지. 왜 엄하게 자기한테 미친년이라는 험한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막 얘기를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렇죠? 제가 미친년 아니죠? 제가 엄마라서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막 하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는지 옆에 이렇게 길에서 갑자기 스르르 잠이 든 거예요. 한 8시간 만에 울음이 끝인 거예요. 잠이 들면서. 사람은요 괜히 미치지 않고요. 사람이 괜히 죽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해도 이유 없이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괜히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은 항상 사람한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은 항상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고통, 내 힘든 마음 그것을 누가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 그때 사람은 숨을 다시 쉴 수가 있고요. 그때부터 사람은 다시 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기반 같은 게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사람인 거죠. 당신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를 스스로 미친년이라 그랬듯이
당신이 옳다라고 끝까지 공감을 해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은 내가 옳다, 내 마음이 이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다, 나를 옳다고 해주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은 거다, 그것을 예외가 없는 것이다, 어떤 극단적인 마음이 들어도 그 사람은 옳은 거다, 이유가 있는 거다 물어봐줘야 되고 너한테도 나한테도 들어봐줘야 되는 거다. 그게 사람을 살린다. 예, 그거를 우리가 오늘 우리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심리적 무기 하나만 있으면 나도 구할 수 있고 옆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을 내가 뜻밖의 전문가 자격증이 없어도 사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을 실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온 체중을 실어서 사람 마음에 망설임 없 보셨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음 공부의 공부법이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고정된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데 혹여 마음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격하게 공감해주는 사람한테 저게 무슨 마음 공부야 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냈는데 그거 참 잘했다고 하면 그것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잘못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의 감정과 마음이 화를 냈고 욕심나서 먹었고 이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에 대한 비난, 잘못됐어, 내가 지어놓은 그 고정관념이나 내가 규정되어온 도덕이나 윤리나 내 가치관에 딱 묶여가지고 그것으로 맞았다 틀렸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딱 이 정혜신 교수거든요.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현재 당신은 항상 옳다가 베스트셀러예요. 책이.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교도님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현재 마음 공부에서 하는 공부가 이겁니다. 정정 마음 공부에서 하는 공부가 이 공부예요. 그러면 아까 그러잖아요. 여기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스스로 치유. 스스로에게는 항상 치유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온전한 자성자리가 있어요. 자성자리가 있어요. 무념 무생자리.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은 담지, 우리 의식은 생각을 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물처럼 흘러가요. 왔다가 사라져요. 생각은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항상 여기에다 담고 있어요. 이것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뭘 해요? 정진을 하죠. 염불을 하고